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물 한 잔 드셨습니까?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하며 투석을 받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 연구팀의 10년 추적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콩팥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병원 현장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투석실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알려주지 않는 자연치유 비법을 공개하러 나왔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보면 거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퉁퉁 붓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십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콩팥 필터가 손상되어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 원리. 둘째, 신장 기능을 해치는 최악의 꿀 섭취 실수 3가지. 셋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피해야 할 섭취 실수. 다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보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요? 노인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3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했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보면 그 둘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예방보다 이미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꿀 한 숟가락 같은 자연치유법으로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면 병원을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정제된 흰 설탕은 혈관벽을 긁어내고 콩팥 사구체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피어올랐다가 재만 남기고 사라지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차원이 다릅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빛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깊게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낀 녹을 구석구석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 학술지에서 꿀의 항염증 효과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핵심 기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 단위가 양쪽 합쳐서 2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혈액 속 노폐물은 걸러 소변으로 보내고 단백질과 미네랄 같은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노출되면 이 필터 조직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정수기 필터에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병이에서 보이는 끈적한 거품 소변, 즉 단백뇨의 정체입니다.
이때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혈관을 타고 콩팥 깊숙이 침투하여 필터 벽에 달라붙은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는 콩팥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심장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장기입니다. 몸 전체 혈액의 20%가 매 순간 콩팥을 통과하며 정화됩니다. 그런데 흰쌀밥, 빵, 가공식품들은 소화 과정에서 산성 노폐물을 많이 남겨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천연꿀은 이미 완벽하게 분해된 단당류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섭취 즉시 흡수되어 콩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연료를 공급합니다. 콩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본연의 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과적으로 퉁퉁 부었던 발목에 붓기가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콩팥과 요로를 보호하는 천연 항생 및 항염 작용입니다. 노년기에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성분이 있어 몸속에서 미량의 천연 과산화수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내성 걱정 없이 방광과 콩팥 내부의 유해 세균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킵니다. 또한 꿀은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제 꿀을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인한 황금 시간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 6, 8시간 동안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밤새 콩팥은 지쳐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것은 다 구워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콩팥에 줍니다.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하고 여가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아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최고의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장기들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처방해 드리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시간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점심 식사 후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습관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속 수분을 쥐어짜 내보냅니다. 콩팥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 커피가 물을 빼앗아가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의 설탕과 프림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포도당과 과당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잔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 한 대전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따뜻한 물에 꿀을 타거나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방광에 소변이 차서가 아닙니다. 뇌가 잠자는 동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 저장고를 채워줍니다.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지면 뇌하수체에서 항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밤사이 소변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꿀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콩팥도 밤새 푹 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콩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꿀 섭취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유익 성분이 전부 파괴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충분히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밥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콩팥은 그 넘치는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역과 현상이라고 하는데 콩팥 엔진이 과열되어 결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짜 꿀, 즉 사양 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설탕물을 받아먹고 만들어낸 것을 사양 벌꿀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짜 꿀을 드시면 오히려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합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물엿이나 액상과당을 섞어서 팔기도 하는데 액상과당은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려면 찬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진짜 꿀은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고 가짜 꿀은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립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짝꿍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이나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셔보십시오. 레몬의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콩팥 결석이 생기는 환경을 차단합니다. 이미 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결석을 부드럽게 녹여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의 티스푼 끝으로 아주 살짝만 섞어서 드셔보십시오. 온몸에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기력이 쇠한 분들에게는 이 꿀 계피차가 그 어떤 보약보다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 특히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 중이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이것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이 영향을 받아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은 본질적으로 당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 꿀을 드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혈당을 안정시킨 후에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들입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제거하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천해야 할 핵심 내용을 3단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 단계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과 오후에 믹스 커피를 삶아서 지워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교체 단계입니다. 40도에 미지근한 꿀물과 레몬을 띄운 따뜻한 오후 꿀차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충 단계입니다. 자기 전 꿀 한 티스푼으로 뇌와 간의 에너지를 미리 비축하여 콩팥이 밤새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3단계의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은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존엄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년 전 부산에서 진료를 운영할 때 만났던 71세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얼굴은 어둡고 푸석했으며 발목은 양말 자국이 깊게 팰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5번에서 6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핏줄을 꽂고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라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얼음물 대신 40도 꿀물, 오후에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자기 전 소량의 꿀을 천천히 녹여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믿고 해보시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얼굴에는 건강한 화색이 돌아 있었고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던 발목이 다시 날렵해졌으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꿀 한 스푼의 실천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호소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 하나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